오늘의 추천책 두 권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매번 어떻게 이런 책들만 골라오시는지 제가 이제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 첫 번째 소개할 책은 삼국유사가 품은 식물 이야기. 삼국유사가 들어 식물이랑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이제 지오북에서 올해 6월에 나온 그 책인데요. 저자는 안진흥이라는 분입니다. 그 제목부터가 아주 그 흥미롭고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예, 지오북은 뭐 기본적으로 입도 이거 출판사 이름도 그렇지만 생태와 관련되는 책을 좀 많이 냅니다. 근데 거기 안지동 교수님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예. 이 표지가 과학책답지 않게 너무나 이렇게 동양화풍에 막 저 꽃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거 화투장에 있는 꽃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모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지동 교수님은 벼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 유전학을 전공하셨고 예.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벼 생명공학 연구를 참여하셨어요. 예. 1995년에 귀국한 다음에는 포항공대에서 벼가 꽃피는 시기를 조절하는 현상을 규명하면서 벼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벼 생명공학 관련해서 식물 분자 유전학의 근간이 되는 형질 전환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 좀 약간 형질 어렵네요. 전환 기술은 뭐냐면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줄기가 길냐 짧냐 예. 막 이런 거죠. 겉모습이 바뀌어 표현형이 바뀌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표현형을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책 속에 보니까 옛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속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활약한 식물들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왜 삼국유사하고 식물 이야기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을 하시는 분이 예.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식물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학회였대요. 예.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국제 벼학회였어요. 그러니까 예. 국제 벼학회는 주로 필리핀에서 합니다. 거의 제일 유명한 데니까요. 예. 우리나라 통일벼도 거기서 옛날에 했었거든요. 예. 특이하게도 거기 갔더니 다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역사학자가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벼농사가 7,000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동아시아 남부에서 예.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논문은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아니다. 13,000년 전에서 16,000년 전에 이미 벼농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과학학회에서 역사학자의 논문을 본 다음부터 예. 이때부터 역사 식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대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벼를 벗어나서 예. 벼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식물이 아니에요. 먹기만 좋아하죠. 예. 벼를 벗어나서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식물을 삼국유사에서 찾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신단수, 마늘과 쑥 딱 보면 눈치가 와요. 어떤 거겠다. 목련과 개수나무, 대추나무, 마, 모란,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산수유, 갈대, 버드나무, 벼 등 제가 셌을 때 44종인데 책 보니까 45종으로 되어 있네요. 예. 45종의 식물이 나옵니다. 선덕, 여왕과 모란이라고 하면 어떤 예화가 떠오르십니까? 글쎄요. 그런 거 우리 때 어릴 때 배웠잖아요. 당태종이 예. 모란 꽃을 보냈다, 씨랑. 그때 그 그림을 보고선 그때 공주에게 아빠 왕이, 야 공주야 이 꽃이 어떻느냐가 봤더니, 그때 그 왕이 선덕여왕이 왕 됐으니까 덕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때문에 알고 있는 그 덕만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꽃은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겁니다.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아니 꽃을 그렸으나 나비와 벌을 그리지 않았기에 제가 소유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라고 말한 대목이 있어요. 예. 그거 되게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삼국 유사에도 나오고 삼국 사계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던 두 책이 다른 거죠. 이 책을 이제 저자 안진동 교수는 아주 재밌게 설명합니다. 이 책의 54쪽에 보면요, 예. 이렇게 설명해요. 꽃이 크고 화려하면 대개 향이 적다. 향이 없어도 곤충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작거나 흰색 꽃들이 오히려 향이 강한 경우가 많다. 꽃을 크게 만들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꽃에 짙은 색을 넣거나 향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 많은 광합성 산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크기, 색, 향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꽃은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크기도 크고 색도 강하고 향도 강한 이 세 가지 다 갖춘 거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식물 삼국유사와 식물학이 아주 이 책에서 흥미롭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다 우리가 아는 식물인데 예. 아는 식물이고 또 우리가 대충 다 들어본 역사 이야기. 삼국유사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연결되니까 이게 또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은. 그 특히 중년 남성들, 중년 여성들 등산 많이 가잖아요. 예.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에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거 보다가 이건 삼국유사에도 등장한 식물이야.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 좋겠네. 거기에서 다뤄진 식물들은 지금도 다 현존하는 식물들이죠. 그렇죠. 다 있는 것만 있습니다. 어. 아니 삼국 시대랑 우리랑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다 있어. 식물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제목 저는 아직까지 안 읽어봤지만 이제 제목이나 내용 이렇게 소개를 들으니까 역사와 과학의 교차점. 서로 이제 다른 장르의 음악을 결합시킨 건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이제 주제 자체가 좀 크로스오버된 느낌이에요. 시줄날줄 엮어놓은. 그래서 스토리가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단순한 식물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요즘은 저는 다 이렇게 과학이 곳곳에 빠져 들어가죠. 역사 특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과학이 정말 필요합니다. 옛날에 정말로 그랬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기후를 측정해야 되고 예. 뭐 그다음에 과연 그 왜 망했는가? 아니 정치 잘한 것들이 갑자기 다 망해요. 예. 보니까 주로 뭐가 강했냐면 기후가 강했습니다. 갑자기 가뭄이 들었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가뭄 앞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뭄이 들면 왕조가 망합니다. 예. 과학이 바탕이 되지 않고 역사가 존립할 수 없죠. 왜냐하면 뭐 굉장히 오래된 그때 살지 않았던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것들을 이게 어떤 역사였는지 당시 시대 상황을 알려면 연도도 측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과학적인 기술의 힘의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책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이 여태 보면요, 이렇게 칼라 사진이 많아요. 기본적인 단행본보다 책 사이즈도 약간 좀 작네요. 그다음 무려 45개의 식물이 예. 표현되어 있잖아요. 45개인데 250페이지니까 한 신문이 한 5페이지 정도예요. 5페이지니까 A4로만 치면 약간 A4 한 장 꽉 차서 정도의 분량이니까 예. 화장실에 놓고 보면 뭐 2달이면 충분히 2달도 안 걸릴 분량입니다.